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왜 망치 같은 걸로 무릎을 톡톡 치거나 발바닥을 쓱 긁어보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신경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들여다보는 아주 정교한 테스트거든요. 오늘 이 간단해 보이는 자극들이 어떻게 우리 뇌와 척수의 비밀을 알려주는지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의 핵심 퍼즐이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릎 반사죠? 툭 치면 다리가 휙 올라가는 거요. 그런데 오른쪽은 좀 낯설죠? 발바닥을 긁었더니 엄지발가락이 위로 쫙 뻗어 올라갑니다. 이 둘의 차이 대체 뭘까요? 사실 이 두 가지 반응은 둘 다 반사가 맞아요. 하지만 의사에게는요, 이 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신경계가 잘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신호지만 다른 하나는 뇌나 척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일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비슷한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 이렇게나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몸의 전기회로부터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신경계를 하나의 복잡한 전기회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회로에는 특히 중요한 두 종류의 전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반사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 전선은 바로 지역배선이라고 불리는 하위 운동신경 세포, 줄여서 LMN입니다. 이 신경은 척수에서 나와서 근육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한테 지금 당장 움직여 하고 최종 명령을 내리는 말 그대로 현장 담당자 역할을 하죠. 우리가 아는 무릎 반사처럼 빠른 반영을 직접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전선, 바로 뇌의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이건 상위 운동신경 세포, 즉 UMN이라고 부르는데요. 뇌에서부터 저 멀리 척수까지 쭉 내려와서 방금 말한 그 지역배선, LMN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배선이 혼자 너무 흥분해서 날뛰지 않도록 위에서 딱 잡고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감독관인 셈이죠.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브레이크 페달, 즉 상위 운동신경세포 UMN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감독관이 사라지니까 지역배선인 하위 운동신경세포 LMN이 통제를 잃고 막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사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과격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배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흔하고 클래식한 방법이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바로 그 반사검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전문 용어로 깊은 힘줄 반사, 즉 DTR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힘줄을 망치로 툭 쳐서 근육을 아주 살짝, 순간적으로 확 늘려주면 근육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딱 수축하는 반응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반사가 척수의 특정 높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척수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콕 집어낼 수 있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지도입니다. 보세요. 의사가 팔꿈치 안쪽을 툭 치면 목뼈, 그러니까 경추 5번, 6번 신경을 보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무릎을 치면 허리뼈, 요추 3, 4번 신경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발목 뒤쪽 아킬레스건을 치면 엉치뼈 쪽 신경, 즉 천추 1, 2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의사들은 이 반응을 그냥 있다 없대로만 보지 않아요. 이렇게 0부터 4+까지 등급을 매기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딱 하나. 2+가 바로 건강한 정상 반응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너무 약하거나 반대로 너무 세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힘줄을 두드려서 지역 배선, 즉 하위 운동신경 세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봤어요. 이제는 좀 더 넓은 범위, 더 복잡한 경로를 테스트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 겁니다. 이번엔 피부 표면에 숨어있는 단서들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이 표재성 반사라는 건요, 아까 봤던 깊은 힘줄 반사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로를 거쳐요. 피부에서 느낀 자극이 척수를 타고 저 위 뇌까지 완전히 올라갔다가 뇌에서 내린 명령이 다시 척수를 타고 근육까지 내려오는 이 전체 고속도로를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브레이크 페달,
즉 상위 운동신경세포 UMN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벽 반사나 고환올림근 반사 같은 것들입니다. 배꼽 주변을 살짝 긁었을 때 배꼽이 긁는 쪽으로 쏙 딸려 움직인다거나 남성의 경우 허벅지 안쪽을 자극했을 때 고환이 위로 쓱 올라가는 반응, 이런 것들이 모두 뇌에서부터 이어지는 신경 경로가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정상적인 성인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는 반사들. 우리 신경계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런 병적인 반사들이 나타났다는 건 딱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뇌의 브레이크 페달 역할을 하던 상위 운동신경세포 UMN의 억제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뇌의 통제력이 사라지면서 원래는 억눌려 있어야 할 원시적인 반사들이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드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바빈스키 징후입니다. 발바닥을 이렇게 긁었을 때 정상이라면 발가락을 움츠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이 위로 번쩍 들리고 나머지 발가락은 부채처럼 쫙 펴집니다. 이게 바로 성인에게서 상위 운동신경세포 UMN 손상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반사 검사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약간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 조각들을 어떻게 착착 맞춰서 하나의 큰 그림, 즉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패턴입니다. 의사는 절대로 어느 한 가지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깊은 힘줄 반사는 비정상적으로 항진되어 있는데 동시에 아까 봤던 바빈스키 징후까지 나타난다. 이런 식의 조합과 패턴을 확인하는 거죠. 이 패턴이야말로 문제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이 표가 오늘 내용의 최종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눈에 들어오시죠? 뇌의 브레이크 페달, 즉 상위 운동신경세포 UMN에 문제가 생기면 반사는 과도하게 항진되고 바빈스키 징후 같은 병적 반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지역 배선인 하위 운동신경세포 LMN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신호 자체가 전달이 안 되니까 반사는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근육도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의사는 바로 이 뚜렷한 차이, 이 패턴을 읽고 문제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간단한 두드림과 긁기 같은 행위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 가장 복잡한 시스템인 뇌와 척수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창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경학적 반사들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는 또 어떤 간단한 관찰들이 우리 몸의 복잡한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